이게 20대 때는 분명히 한 3일만 굶어도 한 5kg은 그냥 맞아.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는 이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렇게 덜 먹고 덜 움직여도 그래.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찌는 거에 감사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안 돼요, 도저히 다이어트가. 그리고 제가 이제 키가 있고 워낙에 그렇지. 등치가 있다 보니까 맞아. 이게 몸이 나를 유지하려고 조금만 방심하면 60대 초반에서 70 가는 게 금방이에요. 자기 계획가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원래 돌아가려고 그러고. 이게 본능이구나. 아주. 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11kg 정도 감량. 11kg를? 왼쪽 사진은 저 노사연 누나 대학가요제 사진 아니에요? 몸매 너무 좋으시다, 진짜. 아니 배랑 허벅지랑 골반이랑 힙이 완전 달라. 완전 다르긴 다르다. 비포가 저때 한 72, 74 막 왔다 갔다 할 때고 이게 이쪽이 이제 11kg 감량했을 때. 60한 뭐. 아니 저 때는 이제 58, 9 나갈 때. 와. 그러니까 저 때 좀 되게 좀 삶이 뭐 일이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되게 깨발랄하게 그렇지. 좀 재밌게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살 한참 뺐을 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특별한 방법으로 요요도 열심히 맡고 있어요. 요요를 맡고 있다. 네.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민원 넣기가 참 그런데. 뭐요? 아니 뭐 소율 씨한테 뭐 체중 고민이 있냐고 이거 물어보는 이 자체가. 아니, 저도 쪄요. 진짜 먹으면 찌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첫째 때, 이제 둘째 때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제 임신하면은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 무조건 많이 먹어라 이러잖아요. 첫째 때 20kg 찌고, 둘째 때는 10kg 쪄요. 네, 진짜 저는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을 하면 진짜 다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애만 나오고 그냥 살찐 저만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3월은 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엄마들한테는 다이어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저만의 특별 방법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죄송한데 네. 현재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저는 지금 46kg를 46kg 요? 유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대단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40.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전에 겨우내 쪘던 체중을 빼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더 조급해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여성 호르몬은 체내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또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는 나이살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갱년기와 완경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이 방패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속 열량을 소모하는 엔진인 근육량이 또 감소합니다. 실제 50대는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10%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안 돼. 화날라고 그래. 왜 누나는 다르잖아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뭐든지 감소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의지가 아닌데 살이 찐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저도 속상한데요. 이 여성 호르몬과 근육량 감소가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맞아 봐야겠네. 25세의 여성의 복부 사진입니다. 아이고. 노란색이 피하 지방, 파란색이 내장 지방이고요. 붉은 테두리가 근육인데요. 장기 사이사이에 낀 내장 지방은 적게 보이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근육도 복부를 잘 감싸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복부 나이살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성 호르몬과 근육량이 감소하는 갱년기의 55세 여성은 어떨까요? 55세요. 뭐야? 확실히 그냥 너무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 어머머머머. 내장 지방이 부쩍 늘고 근육량이 확연히 줄었죠. 네. 이런 양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중년 이후의 몸은 마치 과식 중인 것처럼 반응하게 되고 갈수록 살이 더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나이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무 억울하다.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더 확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데 저 주위에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이 너 지금 이 상태로 갱년기 오면은 안 돼. 살이 확 한 10kg 정도 더 찐다고 지금보다 더 빼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힘들게 살을 빼도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 너무 짧으니까 찰나야 찰나. 맞아요. 요요가 너무 빨리 와요, 진짜. 힘들어. 이거를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는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맞아. 시작. 아. 이런 말도 있죠. 유지가 더 맞습니다. 그만큼 체중을 감량한 후에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 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 중 최대 80%는 1년 안에 다시 찌고 80%. 네. 그리고 평생 동안 최대 50번의 체중 감량을 시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최대 50번이면 만약 1년 중 봄, 여름에 한 번, 가을, 겨울에 한 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25년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그러네.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체중이 갑자기 줄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생존의 위기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음식을 먹을 때 되면 에너지를 덜 쓰고 더 저장하는 몸으로 바뀌죠. 그래. 요요를 경험할수록 살이 더 꽉 붙잡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술 먹다가 뭘 먹으면 바로 살로 가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와. 사진 속의 여성은 5살 때부터 과체중을 겪고 수년간 요요와 다이어트 실패의 결과로 체중이 170kg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를 축소해주고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우회수를 와, 받으셔서 성공했네. 90kg 이상 감량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 보였는데요. 안 돼. 네, 이 과정에서 지방과 함께 근육, 피부 지지력이 함께 줄여서 어머 저 배 어떡해. 이 피부가 이게 흘러내리는 어머 어머. 촌농 피부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근데 저러면 진짜 살 빠져도 또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가 왜 평소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뺐는데 또 쪘어. 아 다시 빼야 돼. 이런 말을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촌농 피부가 되는 것도 그렇고 요요가 가장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요요는 반복될수록 몸속 지방을 더욱 키우고요. 속 건강까지 무너뜨리게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체중 변동이 큰 경우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은 31%, 암 관련 사망 위험은 11%가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요요가 잦을수록 치매 위험이 최대 2.4배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나이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도 위험하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뭐 요요가 와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인수분해보다 더 풀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누나는 저 못 드시면 기립성 뭐 어지럼증이 아니고 기립성 안구증이라고 있어요. 눈이 막 돌아가요. 예. 자, 그러면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유지어터. 들어봤는데요? 예, 유지하다는 것과 다이어트를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에도 요요 없이 본인의 건강 몸무게를 유지하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지어터의 핵심은요. 이 몸이 비만을 기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우리 몸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바로 장에는 비만 문제야, 똥보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도 문제가 있구나. 화면을 보시면요. 아이, 참. 장에 존재하고 있는 장내 세균들을 우리가 이 전자현미용으로 찍어본 건데요. 네. 길쭉한 모양의 유익균인 날씬균. 이 날씬균 같은 균도 경우는 날씬하네. 지방을 잘 태우고 에너지 소비를 돕는 그런 균을 알려져 있죠. 옆에 또 통통한 모양, 이건 유해균. 이 똥보균은요, 우리 체내 지방 세포 안에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염증을 유발하고 지방 분해를 막아요. 즉 비만 시절을 잘 기억해서 비만 문제아로 불리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12분의 비만인을 대상으로 장내 세균을 분석해 봤더니 이 비만인의 장에는 유해균으로 불리는 똥보균이 더 많다는 게 관찰됐다고 합니다. 즉 장내 유해균이 많을수록 우리 몸이 비만 체형으로 바뀌기 쉽다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똥보균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에 건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려면 장내 세균을 다스려서 몸속에
비만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똥보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두루미가 2마리가 앉아 있어요. 예, 아주 얼굴빛이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장 건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얼굴빛도 좋고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이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결국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탈바꿈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에서 배출이 안 되면 안 좋은 염증들도 생기고 살이 찌는 체질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유산균을 챙기게 됐는데 최근에 그 살을 빼주는 유산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열심히 요요를 막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어렸을 때, 20대 때 아무튼 뭐 그때는 이제 좀 굶어도 살이 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지금도 좀 굶었는데 얼굴 살이 빠지고 너무 안 이쁘게 빠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너무 어지럽고 또 생기 없어 보이고 또 게다가 또 장에는 노폐물이 쌓이면 가스가 차고 너무 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8년 전부터 이제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를 돕는 유산균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장을 빠르게 비우니까 확실히 몸이 좀 빨리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